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질환인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복잡해졌지요. 그래서 세상이 복잡해진 만큼 머리 아픈 일도 많아졌습니다. 10명 중 9명은 겪어봤을 정도로 두통은 매우 흔한 증상이고 그중 10%는 습관적으로 두통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면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지속적이 된다면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머리가 아픈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진통제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두통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통약이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면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두통도 마찬가지인데요. 두통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은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 그 원인을 찾아 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경고이죠.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저 진통제로 귀를 막아버린다면 그 소리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즉 두통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끔 진통제를 먹던 것이 나중에는 하루에도 몇 달씩 먹어야 되고 여기서 더 발전하면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않게 됩니다. 물론 두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두통이 심해져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두통약을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통은 통증을 없애는 것에 급급해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두통에 대해서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 만성 발작성 편두통, 만성 일상성 두통 등의 이름을 붙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두통의 양상에 따른 분류일 뿐 그 원인에 대한 분류는 아닙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두통을 대략 10개 정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눈이 빠질 듯하고 목덜미를 뽑아내는 듯한 정두통, 머리 옆쪽이 아픈 편두통, 나쁜 기운이 경락에 침입하여서 머리가 떨리면서 추위를 타는 풍한두통, 습으로 인해서 가슴이 막히면서 머리가 아픈 습열두통, 아주 차한 기운이 침입하여 골수에 들어가는 바람에 치아가 아프면서 두통이 생기는 거력두통, 담 때문에 어지러워 눈을 뜨지 못하고 몸도 무겁고 토할 듯한 느낌이 있는 담궐두통, 열이 나서 가슴속에 화딱증이 나면서 머리가 아픈 열궐두통, 비를 맞아 인체에 침입한 습기 때문에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습골두통 등이 있는데 이 습골두통은 날씨가 굳으면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밖에 두통이 아주 심하여 골소까지 쑤시면서 손발이 싸늘하게 식는 진두통이 있고 큰 병을 앓고 난 뒤 체력이 약화되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기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해 생기는 기골두통이 있습니다. 이 기골두통은 체력이 강화되면서 자연히 없어지는 두통입니다. 두통의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동의보감의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두통은 머리와 얼굴에 있는 질환뿐 아니라 전신적인 질환 때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심한 변비 등이 체내에 유독물질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을 때 두통이 생길 수 있고 고혈압이 심할 때도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머리는 몸의 일부죠. 그럼 몸 전체를 살피지 않고 머리만 들여다 본다면 두통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겠죠. 한의학은 오장육부 및 신체 각 부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중시하는 의학이므로 서양의학에서 특별한 원인 질환을 잘 찾지 못하는 두통의 경우에도 잘 다스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통증을 설명할 때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든 잘 통하면 통증이 없고 무엇이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맑은 기운이 모여야 할 머리에 어떠한 이유로든 맑은 기운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탁한 기운이 머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두통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을 밝히려면 몸 전체를 큰 시야로 바라보면서 불균형 또는 부조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즉, 각 장부 간의 불화를 바탕으로 양기가 너무 성해서 화가 치솟고 있는 것인지, 습열이나 또는 습담이 치밀어서인지, 기혈이 막히고 순환이 원활치 않은 것은 아닌지, 또는 기혈이 부족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상황을 변별해야 합니다. 증상이 똑같은 두통을 호소하더라도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의 원인이 다를 수 있으며, 체질과 장부 형국에 따라 각기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은 상하골, 위의 턱뼈와 하하골, 아래 턱뼈가 이루는 관절입니다. 이 턱관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양쪽이 동시에 같이 움직일 때 벌어지고 다물어지게 되기 때문에 몸 안의 척추가 휘거나 틀어지게 돼서 몸의 전체적인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턱관절 한쪽으로 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되고, 관절에 무리가 된 것들이 턱관절 안쪽에 있는 이런 근육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육 등으로 유발된 통증들이 두통의 원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목뼈가 틀어져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과 신경 림프계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목은 머리와 심장 사이에서 혈액이 오르내리는 통로입니다. 목뼈의 위치 이상이나 목 주변의 근육의 긴장은 두통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두통 환자를 접하다 보면 여기저기 의료기관을 거치면서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두통 치료를 위해서 진통제나 베타 차단제, 항우울제, 칼슘 통로 차단제 등을 처방하기 때문에 두통 외에 위장장애나 불면증 등과 같은 2차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은 대개 두통에 좋다는 약이나 좋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부작용 등으로 인해 더 큰 좌절감을 겪어 거의 포기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뇌와 연결된 머리에 대한 중요한 질환이면서도 진통제만으로 통증을 가라앉혀 방치되어 온 두통에 관해서 한의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시죠? 초기에는 침치료가 효과적이며 만성적인 경우에는 침치료와 약침요법을 병행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머리는 인체 중 양에 해당되며 양경락이 분포하고 있는데, 두통이 발생할 경우 침치료를 통해 발생 부위에 따라 해당 경락을 치료하게 되며, 원인에 따른 해당 경혈을 침으로 자극하여 두통을 치료합니다. 턱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턱관절 주변 근육과 신경에 대한 침치료와 또한 턱관절의 인대 및 관절 활막에 대한 약침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약요법은 기혈의 순환이 정체되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와 기혈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대별하여 치료하며, 그 외에도 감기 등의 계절적인 원인과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 소화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열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두통 등으로 각각 나누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목, 어깨 주변의 근육의 뭉쳐짐으로 인해서 머리로 통하는 기혈순환의 장애가 두통의 주 원인이 되므로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경추 및 척추 전반을 교정하고 연질 교합 장치를 통해서 턱관절의 위치를 교정하여
두통이 생기는 요인을 제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자세를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것이 두통을 일으키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모니터의 색깔이 너무 밝으면 장시간 작업할 때 눈의 피로와 함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키보드나 마우스의 높이가 적절하지 않아 어깨의 위치가 항상 긴장된 자세로 있다 보면 어깨, 목, 머리가 동시에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두통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을 보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오래 잠을 자고 나면 목뼈나 목의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의자의 등받이나 목 받침대를 편안하게 조절하고 베개의 높이도 적당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의 높이는 자기 어깨 두께의 절반 정도 높이로 목에 걸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높이죠. 예로부터 고침단명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베개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긴장을 하거나 마음이 위축되면 몸도 역시 긴장되고 위축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세나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드러나는 곳이 얼굴인데요. 얼굴 표정을 만드는 근육은 작은 근육들이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굳으면 표정이 굳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하면 얼굴 근육뿐 아니라 어깨와 목 그리고 가슴까지 움츠러들고 자연히 머리로 올라가는 경락이 소통이 불리해져서 기와 혈의 흐름이 방해를 받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두통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기와 혈이 막히다 못해 짓눌렸다 터지는 상황까지 이르고 두통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목은 머리로 혈액이 오르내리는 통로입니다. 머리로 혈액이 잘 올라가지 않아도 두통이 생기고 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잘 빠져나오지 못해도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 주변에 뭉친 기운을 잘 풀어주면 두통의 강도를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찜질팩을 목덜미 또는 뒤통수 쪽에 베고 누워도 목과 어깨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체조도 좋은데요. 스트레칭 방법은 목을 앞으로 숙였다, 뒤로 젖혔다, 그리고 크게 돌리는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목에 힘을 주기보다는 머리의 무게를 이용해서 머리를 그대로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또 목을 옆으로 갸우뚱하는 동작도 좋습니다. 귀를 어깨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끝까지 고개를 떨어뜨린 후 양쪽 방향으로 각각 20에서 30초씩 3번씩만 반복해도 목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한방치료 방법은 두통을 느끼게 하는 신경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치료 방법이 아니고 두통의 발생 기전을 개선하는, 즉 근본적인 체질 개선 요법입니다. 따라서 재발하는 경우가 드물고 몸 전체의 밸런스를 조절함으로써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약에서는 두통을 머리 자체만의 병으로 보지 않고
몸 전체 기능의 부저를 보고 치료하므로 궁극적으로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특징을 가집니다. 한방치료 중에서 특히 침구치료로 효과를 보신 분들은 진통제에 의존하는 습관을 없애신 분이 많습니다. 빠르고 부작용이 없는 침구치료로 또한 체질 개선을 위한 한약치료로 만성적인 두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두통은 방치할수록 커집니다. 의외의 건강상의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